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최근 참여연대, 김의겸 의원 등의 결코 지지 않을 승부욕을 보였던 한동훈이 본인답지 않게 진행하는 재판이 있지요. 지난 추미애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자 윤석열은 이에 불복하며 징계 취소 소송을 걸지요. 이 소송에서 1심은 법무부가 승소했고 윤석열의 징계는 2개월을 넘어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했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정권이 출범하면서 추미애 장관에서 한동훈으로 바뀌었고 1심에 승리했던 법무부 측 변호인단을 모두 교체했지요. 당연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윤석열이 이겨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져야 하는 것이고 지기 위해서는 바보가 되면 되겠지요. 이러니 재판부가 한동훈 법무부 측 변호인단을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윤석열 징계소송 재판부 한동훈 법무부 변호인 질책이라는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인단 측에 준비 부족이 드러났고 특히 윤석열 측이 부른 이정화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징계는 부당했다고 강조하는데 재판에서 이정화 검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1차 보고서에서 직권남용 성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직권남용이 아니라도 징계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2차 보고서를 작성했다. 마지막 3차 보고서 논의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파견 검사가 말하자 박은정 담당관이 이걸 빼라고 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법무부가 하는 것이기에 직권남용을 빼고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3차 보고서를 작성했다. 근무 도중 박은정 담당관에게 채널A 사건도 감찰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박은정 담당관이 동의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로 견해가 다르니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라고 밝혔지요. 자, 이러니 가만히 있을 박은정 검사가 아니지요.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법무부의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입가경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징계 항소심에서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촉한 데 이어 어떤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측 변호인들은 준비 서면도 내지 않다가 기일 오전에 부랴부랴 제출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지난 기일에서는 이런 법무부 측 변호인들이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에도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반법치적 행태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윤 전 총장 측 증인도 판사 사찰 문건 전달 지시의 비위가 죄가 되지 않는 취지의 해묵은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전달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는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중대 비위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이쯤 되면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요?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형해화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반법치 행위 엄단을 법무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셀프 엄단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대로 맥도 못 추고 패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자 주인검사였던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할 일 제대로 하는 법원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중대 비위자뿐일 것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문정 검사와 더불어 투인은정, 박은정 검사의 카리스마 장렬이지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법원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중대 비위자뿐이라는 일갈은 지난 한동훈이 장관으로 지명되자 민주당을 향해 했던 발언,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는 말의 미러링이지요. 윤석열 징계가 부당했다는 수사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박은정 검사를 서울고검은 재수사 명령을 내렸었지요. 이때도 박은정 검사는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9일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비번을 풀어서 담담히 협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직무에 임했기 때문에 굳이 비번을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혔지요. 그야말로 과거의 한동훈으로 지금의 한동훈을 강타한 박은정 검사다 이겁니다. 자, 민주당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통령을 위한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 윤석열 정부의 법 적용은 내 편이 다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상황은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교체된 변호인단은 준비 서면도 내지 않다가 기일 오전에야 부랴부랴 제출했고, 심지어 법무부는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고가 된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히 승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재판부가 법무부 변호인단을 질책하겠습니까? 지난 1심 승소를 이끌어낸 변호인단을 법무부가 전격 교체했을 때부터 예상했지만 변호인단의 무성의에 실수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패소할 결심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된 원고의 눈치가 보이고 법무부 장관이 된 피고의 이익이 달려 있어서 정해진 각본대로 연극을 하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윤 전 총장 측 증인들이 강변하는 판사사찰 문건 전달 지시는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중대한 직권남용의 비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1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 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일갈했습니다. 중대한 징계 사유를 놓고도 징계권자의 패소를 위해 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법치주의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 적용은 왜 내 편이 다릅니까? 내 편 가르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이 법무부의 본분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공정한 법치의 시작은 살아있는 권력을 겨눌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법무부는 최선을 다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했음을 재판부 앞에 입증하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당시 윤석열 징계 내용 중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한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가 있지요. 그러니까 검언 유착, 검언 동맹은 그들에겐 한미동맹급이다 이겁니다. 최근 조선일보의 양해동 열사 보도와 원희룡의 행태는 그야말로 환상의 콜라보지요. 이에 박주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건설노조와 양해동 지대장님의 유가족분들이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해당 기자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CCTV 제공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은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기획분신, 유서대필 등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악의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조선일보 보도 직후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보도를 인용했으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닌지라며 허위 사실을 재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라고 하는 CCTV 영상 제공자는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이자 수사자료인 CCTV 영상을 언론에 유출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혹은 그 외의 정부기관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아직도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동 지대장 빈소의 상주에 가족의 이름이 없다는 단순한 잘못도 정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실수로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 오보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기획한 허위 조작 정보로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3월 조선일보 기사 가짜뉴스 홍수시대 진실 쫓는 저널리즘에 나온 마이클 셔드슨 교수의 말을 조선일보에게 돌려드립니다. 언론과 가짜뉴스의 가장 큰 차이는 실수했을 때 사과하고 수정하느냐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조선과의 콜라보에 또 조선과 중앙을 비롯한 언론은 양해동 열사의 분노로 열린 민주노총의 집회를 술판 노숙 집회로 보도했지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힘에서는 물대포 얘기가 나왔고 급기야 심야 집회 시위금지 개정안까지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왔지요. 자, 결국 경정권의 노조 탄압이 이 모든 사안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부의 마땅한 역할인 사회적 중재와 수습은 애초에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경은 검사의 또 빙의한 듯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다. 자, 오히려 법집행을 강력히 지시했으니 제2의 양해동 열사는 시간 문제지요. 그러니 바이든이 윤을 불량배를 뜻한 룬이라고 발언한 것은 과연 실수일까요?
윤을 거꾸로 경이라고 부르듯 룬을 거꾸로 하면 골이 되지요. 골로 가는 대한민국을 이제는 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다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는 진보한다는 당신의 믿음, 현실로 빚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14번째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고난 앞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대통령님 떠나시고 한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건 울분과 허망함, 지키지 못했다는 비통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 가슴 속 그리움은 용기로, 분노는 희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반드시 전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을 어깨에 진 채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의 새로운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흔들리고 지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맙시다. 그럴 때마다 척박한 땅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던 대통령님의 정신을 떠올립시다. 기득권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던 그 결기를 기억합시다. 눈밭 첫 발자국 같은 당신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당신께서 그러셨듯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